자,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위스키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뭐 위스키 보틀, 보통 이제 700ml죠. 근데 뭐 면세종용 1리터도 있고, 뭐 쬐까마한 거 375, 200ml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4리터 이런 것도 가끔 보이죠. 뭐 하지만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컨텐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 그 역사에 대한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요새 재미 붙은 PPT 스타일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오래되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열었던 위스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탑4니까 4위부터 설명. 4위는 토민톨 14년입니다. 무려 105.3리터가 들어있고요. 높이가 127.5cm, 지름이 41.5cm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는 2009년 토민톨 마을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이 토민톨 마을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방문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토민톨 마을에 있는 위스키 샵, 더 위스키 캐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아저씨가 위스키 캐슬에 일하고 있는 아저씨인데, 전 이 위스키 캐슬에 가봤습니다. 가서 이 아저씨도 만나봤는데 세 분이 해서 위스키를 만들었고 2009년에 이제 기네스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민톨 마을 위스키 캐슬 가면은 이 위스키를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경매에 올랐습니다. 경매에 올라서 15,000파운드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토민톨 증류소에서 무료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민톨 마을에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기증을 했는데 이렇게 15,000파운드에 팔아먹었죠. 사실 그 전에 뭐 경매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5,000파운드에 또 안 팔려가지고 유찰됐다가 요새 위스키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최근 2019년에 15,000파운드에 이 위스키가 판매가 됐습니다. 요즘 제가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접니다. 네. 얼굴을 가린 이유는 좀 사진이 이 위스키 캐슬 이거 만드신 분이 찍어줬는데 이 거대 위스키 만드신 분이 찍어줬는데 너무 좀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얼굴을 부득이하게 가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고요. 여기 보시면 105.3리터라고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인 사이즈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샵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샵이에요. 여기 샵인데 샵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압도적이고 관광객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 엄청 찍고 갑니다.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 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드리면은 이 샵 그리고 이 위스키 만든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위스키 매니아인데 독립병입 예찬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병입 아닌 다른 위스키, 오피셜 위스키들은 다 쓰레기라고, 정말 쓰레기라고는 이상의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물탄 위스키는 약간 쓰레기다. 색소 들어간 위스키는 쓰레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무조건 독병, 원주 이런 것만 마셔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뭐 위스키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막 독병만 추천해주는 그런 영감님이 있는 곳인데,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로 판매돼서 현재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3위. 자, 그렇죠. 이 거대한 뭔가 컨텐츠 하면 또 미국이 빠질 수가 없죠. 3위는 잭 다니엘스. 잭 다니엘스 버번 위스키. 잭 다니엘은 버번 위스키죠. 테니스 위스키라고 하나죠. 버번 위스키인데 높이가 무려 152cm, 지름 48.5cm, 184리터가 들어가고요. 2011년에 이제 잭 다니엘 161주년 기념 행사용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서도 항상 있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래서 3위가 잭 다니엘이고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가장 큰 위스키의 지위를 확보를 했죠. 근데 뭐 한 1년 정도밖에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나오는 2등. 자, 2등은 다시 페이머스 그라우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2012년에서 2021년까지 가장 큰 위스키의 기록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보시면은 여기 증서가 있고 무려 228리터입니다. 높이 165cm, 거의 사람 사이즈죠. 네.
그리고 얘도 이제 2012년에 브랜드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페이머스 그라우스의 홈인 글렌터렛, 당시 홈인 글렌터렛 증류소에서 행사를 가졌고요. 이 병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무려 체코에서 손수 수제작에서 들어왔고요. 요거는 실제 페이머스 그라우스를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이 찾아보면 동영상도 있는데 페이머스 그라우스 병을 뜯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부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페이머스 그라우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시꺼매냐면은 이게 병이 워낙 두꺼우니까 색깔이 시꺼먼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스키 마시면 아셔야 될 게 뭐 비교할 만한 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병이랑 이렇게 얇은 병이랑 두 개가 있으면은 같은 술이라도 두꺼운 병에서 색깔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한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진짜 페이머스 그라우스입니다. 자,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얘는 봤을 때는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위스키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건 당시 2014년에 제가 페이머스 그라우스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가서 찍은 것인데 여기 전시장에 있죠.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얘도 제가 실제로 본 친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끈따끈한 1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자란 무려 맥켈란 32년 독립병입 위스키가 1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2위인 페이머스 그라우스 228리터를 뭐 80몇 리터 차이로 압도적으로 제치고 311리터의 높이 1.8m 게다가 맥켈란 32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캐스크 두 개 보이죠? 캐스크 두 개 여기 보시면 맥켈란 글렌리벳이라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옛날 맥켈란입니다. 맥켈란 글렌리벳 캐스크 1989 빈티지. 캐스크 두 개 넣었습니다. 두 개. 여기 두 통 있죠? 시스터 캐스크예요. 요거 두 개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재밌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스키이기도 한데 가장 비싼 위스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진짜 이게 병수로 이게 311리터잖아요. 병수로 따지면 한 4,500병 나와요. 거의 450병? 맥켈란 32년 독병짜리를 한 5, 60만 원 정도로만 잡아도 거의 한 30억 가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진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사서 누가 먹을까요? 네, 그래서 2021년에 됐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덩컨 테일러에서 캐스크 두 개 사가지고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제 병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기네스 갱신을 했죠. 네, 과연 이걸 누가 사고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되고 과연 현존하는 가장 큰 위스키의 타이틀은 또 누가 가져갈 건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CS 버전은 아니고요. 43도로 병입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안에는 지금 보시면 찐 맥켈란 32년이 캐스크 두 개가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병입 당시 추정을 보니까 기사에서는 한 30억 이상으로 추정하지만 아마 몇십억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심심하게 그냥 보고 가자? 그런 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김창수 위스키도 거대 위스키 캐스크를 만든다면 사실 이게 원래 제가 위스키 증류소를 할 때부터 목표였는데 한 110리터에서 120리터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토민톨 정도보다는 좀 큰 그 정도 사이즈.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싱글 캐스크 기록을 노리는 거죠. 싱글 캐스크 위스키. 그래서 캐스크 하나를 병 하나에다 그냥 담는 겁니다. 그래서 쿼터 캐스크 한 125리터짜리 쿼터 캐스크를 통째로 한 병에다가 넣어서 캐스크 하나당 한 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술 한 병 사실 분 계신가요? 사실 분 계시면 제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사셔도 제가 뭐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S죠. 세계에서 가장 큰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캐스크 위스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병 한 캐스크. 병값이 이게 지금 문제는 이거 병 제작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바나 샵을 하시는 분, 뭐 바를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바를 하시는 분이 잔술로 파시는 겁니다. 이거를 잔술로 파시면은 몇 년은 잔술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잔으로 따지면은 몇 잔이 나오죠? 몇 천 잔 나오죠? 몇 천 잔. 몇 천 잔 나오니까 이거를 바에다 갖다 놓고 요 채로 그냥 잔술로 파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한번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제가 추진을 좀 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위스키는 얼마나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위스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실물 사이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떤 위스키인지 보이시나요? 얼굴 사라져. 너무 작아서 초점이 안 잡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위스키입니다. 근데 이건 달모어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고 1cc입니다. 1cc, 1ml 구형입니다. 달모어 구형이고 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구형입니다. 구형. 달모어 구형이고요. 근데 이 위스키는 중요하지 않는 게 스코틀랜드에 가면 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들이 이렇게 기념품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2병 사면 면세에 걸리나? 법적으로는 걸리죠. 이거 2병 사면 사실 법적으로 면세 한도에 걸립니다. 손가락보다 작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위스키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라면 RFID를 붙여야 되는데 RFID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뒤에 뭐 바코드 이런 것도 안 박히죠. 자, 오늘의 컨텐츠 세상에서 가장 큰 위스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관객이 있으니까 관객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컨텐츠 좀 쓸만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취미님이 또 이렇게 개꿀잼이라고 하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끝입니다. 끝.